에휴, 또 안경이 어디 갔지?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다 둔 것 같은데, 아, 이놈의 기억력. 나이 들면 진짜 별거 아닌 것도 이렇게 버거워진다니까. 그러고 보니 어제는 리모컨이 없어져서 소파, 쿠션 다 뒤집어가며 한참 찾았지. 열쇠도 현관 앞에서 허둥대다 겨우 찾았고, 이제는 뭐 하루에 한 번은 꼭 뭔가를 잃어버리네. 여러분, 이런 혼잣말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안경은 눈앞에 두고도 못 찾고, 리모컨은 매번 사라졌다가 희한한 곳에서 나오고, 열쇠는 늘 제때 보이지 않아서 출근길이나 외출길에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스스로에게 짜증이 나죠. 아, 내가 왜 이러지? 이젠 정말 나이 먹은 게 티가 나는구나. 마치 작은 실수가 제 나이와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서글프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괜히 힘들고 귀찮고 한번 밀어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립니다. 설거지를 조금만 밀어도 싱크대는 금세 어지럽고 빨래도 미루다 보면 한꺼번에 처리하기 힘들어지고 서랍 속에 쌓여있는 오래된 물건들은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손이 가지 않고 결국은 그 앞에서 한숨만 내쉬게 되죠.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이도 있는데 뭐 더 바랄 게 있겠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올라옵니다. 아니야,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만 바꾸면 나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겁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니까 작은 실수 하나에도 더 크게 다가오고 집안일조차 감당하기 벅찰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아, 조금만 습관을 바꿔도 이렇게도 편안해질 수 있구나. 나이 들어도 여전히 단정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구나. 오늘의 주인공은 캐나다 밴쿠버 근교 작은 도시에서 홀로 살아가시는 사토 미치코 할머니입니다. 올해 74,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셨고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캐나다로 이주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뒤 지금은 혼자서 2층짜리 아담한 주택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다. 혼자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집안일은 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외로움까지 안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미치코 할머니의 집에 들어서면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늘 정갈하고 단정합니다. 집 안은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에는 활력이 묻어납니다.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들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어 혼자가 되고 나니 작은 습관이 내 하루를 살려주더군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내 마음까지 단단해져요.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큰 변화가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삶의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 마음을 지켜주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이 미치코 할머니의 7가지 조용한 습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활력 있고 단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아마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거 나도 당장 해봐야겠다 하실지도 몰라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 지혜담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큰 격려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치코 할머니의 지혜로운 7가지 습관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모든 물건에게 정해진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리모컨, 안경, 열쇠 같은 물건들을 보통 어디에 두시나요? 혹시 그때그때 놓는 자리가 달라서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신 적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분명 식탁 위에 뒀는데 막상 찾으려면 안 보이고 결국은 괜히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이리 깜빡깜빡할까? 그런데 미치코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물건마다 집을 정해 주셨습니다. 리모컨은 거실 탁자 위 작은 바구니, 안경은 침대 옆 서랍, 열쇠는 현관 옆 거리.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그 자리에 돌려놓으십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이 들수록 물건도 나처럼 안정된 보금자리가 필요해요. 내가 늘 찾던 자리에 있어주면 내 기억력이 조금 떨어져도 걱정이 없쇼. 이 말이 참 지혜롭지 않나요? 기억력이 떨어진 걸 탓하지 않고 방법을 바꿔서 스스로를 편하게 만들어가는 지혜. 작지만 삶을 훨씬 가볍고 단정하게 해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자주 쓰는 물건부터 하나씩 자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그 자리를 바꾸지 않는 거죠. 처음엔 귀찮아도 곧 익숙해지고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겁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짜증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벌써부터 공감되시죠? 다음은 미치코 할머니의 두 번째 습관, 1분 규칙 간단한 일은 미루지 않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1분 규칙, 간단한 일은 절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 물 조금 쏟았네. 이따가 닦아야지. 부스러기 좀 흘렸네. 나중에 한꺼번에 치워야겠다. 그런데 그 이따가가 언제인가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에 밟히고 더 넓게 퍼지고 나중에는 청소하기 더 힘들어지죠.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조금 있다 해야지 하다가 결국 귀찮아서 더 큰 일로 불어나 버리죠. 싱크대에 접시 하나쯤 괜찮겠지 했는데 저녁쯤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바닥에 쌀알 몇 개 흘렸는데 나중에 치우려다 까맣게 있고 결국은 밟혀서 더 지저분해지고 이럴 때면 괜히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치코 할머니는 이런 습관을 철저히 바꾸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을수록 작은 일은 바로바로 처리해야 해요. 안 그러면 그게 내일의 큰 짐이 되어 돌아오죠. 그래서 할머니는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쏟아졌다면 바로 수건을 가져와 닦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흩어졌다면 손에 잡히는 걸레로 그 자리에서 쓱 닦습니다. 편지를 열고 봉투를 뜯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종이를 접어 재활용함에 넣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작은 정리가 결국 큰 편안함이 된다는 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바로 지혜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몸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고, 힘도 예전 같지 않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작을 때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절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집 안을 한번 둘러보실래요? 싱크대 위에 놓인 접시 한두 개, 식탁 위에 남겨둔 신문지 한 장,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 하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해보는 겁니다. 1분도 걸리지 않는 일들이 쌓이면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습관을 조금씩 따라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집이 늘 정돈된 기운을 유지합니다. 쌓인 걸 치우는 게 아니라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정리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충 넘어가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작은 걸 미루면 그게 고스란히 내 짐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작은 정리가 큰 선물이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이 습관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내일 아침 집안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바로 필요한 것만 곁에 두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사준 물건,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자꾸 늘어나죠. 버리기엔 아깝고 쓰자니 잘 안 쓰고 이런 물건들 말입니다. 과연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습관은 바로 필요한 것만 곁에 두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둘러보면 언젠가는 쓰겠지 하면서 그대로 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장 속에는 몇 년째 입지 않은 옷이 걸려 있고, 주방 서랍에는 잘 쓰지도 않는 도구들이 꽉 차 있고, 장식장엔 먼지만 쌓여가는 기념품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죠.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 필요할 텐데 하고 버리지 못한 물건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더라고요. 미치코 할머니 댁을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심지어 침실에도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정해진 자리에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눈이 편안하고 머리도 차분해집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수록 물건은 짐이 돼요. 내가 쓰지 않으면 결국 다른 누군가가 대신 치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쓸 물건만 내 옆에 두자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윗세대 분들은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셨죠. 전쟁도 겪고 가난한 시절도 겪으면서 아까우니까 두자, 혹시 모르니까 두자 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필요하면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또 쌓아두는 것보다 가볍게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시대가 된 거죠. 할머니는 이런 작은 실천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하루 정리의 날을 정해 놓고요. 그날은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또는 책꽂이 한 줄만 딱 골라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물건을 내가 썼는가? 앞으로도 자주 쓸 것인가? 대답이 아니요라면 과감히 손에서 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버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쓸만한 옷이나 물건은 동네 기부함에 넣고
책은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보내고 쓰지 못할 물건은 재활용에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쓸 수 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그런 물건 없으신가요? 손때 묻은 그릇, 낡은 옷, 한 번도 쓰지 않은 기념품. 사실은 물건보다 그 물건에 담긴 기억 때문에 못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마음에 간직하면 됩니다. 물건이 없어졌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할머니의 또 다른 말을 떠올립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어요. 물건이 많아질수록 추억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소중한 기억이 가려져 버리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줄어들면 오히려 소중한 물건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자주 쓰는 그릇, 편안하게 입는 옷, 오래 함께한 사진 몇 장. 이런 것들만 곁에 두고 살면 집안도 마음도 한결 단정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작은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옷장 한 칸만 열고 1년간 입지 않은 옷을 딱 3벌만 꺼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앞으로 내가 이 옷을 자주 입을까? 그 답이 아니요라면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집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움직임이 편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만 곁에 두는 지혜는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삶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은 줄이고 대신 여유와 평안을 채워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 아닐까요? 이제 4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습관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아침마다 집안을 환하게 여는 햇살 맞이 의식입니다. 4번째 습관은 하루 마무리 5분 정리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마치고 나면 어떤가요? 아휴, 이제 좀 앉자. 하고 소파에 털썩 앉으셨다가 싱크대에 쌓인 그릇 보면서 한숨 쉬신 적 없으세요? 내일 아침에 치워야지 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어수선한 풍경이 그대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 순간 하루의 시작이 괜히 무겁게 느껴지죠. 미치코 할머니는 이런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게 바로 하루를 끝내기 전 5분 정리예요. 할머니 댁을 가보면 저녁 식사 후 꼭 일정한 의식처럼 작은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먼저 그날 사용한 식기를 바로 설거지해 두고 식탁을 깔끔히 닦아냅니다. 주방에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정리하다 보면 기분도 차분해진다고 해요. 그 다음은 거실로 이동해서 소파에 어질러진 쿠션을 가지런히 놓고 책이나 리모컨 같은 자잘한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이게 전부인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5분의 차이가 다음 날 아침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이 깨끗하면 하루가 저절로 기분 좋게 시작돼요. 그런데 어질러져 있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피곤해져요. 작은 정리가 하루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와 닿았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피곤하면 그냥 두고 자도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무언가 치워야 하는 일이 남아있으면 괜히 부담스럽죠. 하루의 첫 한추가 꼬이면 그날 내내 기운이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내일 내가 하면 되지 하면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내가 할 일을 오늘 미리 조금 덜어주면 그만큼 아침에 나에게 여유를 선물하는 셈이 되죠. 이 습관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돈된 공간을 바라보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어수선한 공간에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면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자는 건 마치 깨끗한 공기 속에서 숨 쉬는 것 같아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잠도 깊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숙면은 건강에 큰 자산인데 그 시작이 바로 공간의 정돈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여기서 할머니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과하게 하지 말 것입니다. 5분 정리라고 했지 50분 정리가 아닙니다. 큰 청소는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5분 정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싱크대, 내일은 거실 이런 식으로 나누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딱 5분만 투자해서 싱크대를 비우고 테이블 위를 정리하고 소파 쿠션을 바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속으로 말하게 될 겁니다. 아, 내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네 번째 습관은 우리에게 단순히 깨끗한 집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선물을 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 전체의 리듬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습관은 조금 색다른 주제입니다. 바로 공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지혜입니다. 거실은 거실답게, 침실은 침실답게, 서재는 서재답게. 이 단순한 원칙이 어떻게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지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습관은 공간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 그대로 잠이 들고 침대에 누워서는 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밤늦게까지 뒤척이는 일. 그러다 보니 거실은 엉망이 되고 침실은 숙면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불규칙한 생활의 무대가 되어버리곤 하죠. 미치코 할머니는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풀어내셨습니다. 집 안의 각 공간에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지켜줄 때 생활의 리듬이 생기고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져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정해 두셨습니다. 거실은 휴식과 차 마시기, 그리고 가끔 친구를 초대해 담소를 나누는 공간. 서재는 독서와 편지 쓰기 전용 공간.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공간. 부엌은 말 그대로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곳. 아주 단순하지만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책을 펼치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침실에서 TV를 켜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하지만 각 공간의 목적을 분명히 해두면 몸이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할머니는 특히 침실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침실은 잠을 자는 곳이지 TV 보는 곳이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침실에 TV를 두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젊은 세대도 똑같이 고민하는 문제라는 걸 느꼈습니다. 불면증, 수면 부족, 뒤척임.
사실은 침실의 목적을 흐려놓은 탓이 클지도 모릅니다. 침실은 단순해야 하고 오직 편안한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인상적인 건 부엌의 사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엌에서 신문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시곤 하는데 할머니는 이 습관을 과감히 끊으셨습니다. 부엌은 밥을 만드는 곳이에요. 밥을 먹고 정리하고 거기까지예요. 딴짓을 하면 결국 어질러지고 밥하는 즐거움도 줄어듭니다. 이 원칙 덕분에 부엌은 늘 정갈했고 할머니의 식사는 언제나 조용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생활의 리듬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가 안정되고 생활이 한결 단정해질 수 있구나 하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간이 있지 않으세요? 늘 앉아 있던 거실 소파, 잠은 안 오고 휴대폰만 보던 침실, 설거지, 대신 책이나 신문을 보던 부엌. 오늘부터 작은 원칙 하나만 세워보세요. 이 방은 이 일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집안이 훨씬 편안해지고 생활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공간이 제 역할을 할 때 사람도 제 리듬을 찾게 되니까요. 5번째 습관은 결국 우리에게 삶의 리듬을 찾아주는 지혜입니다. 집이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안식처가 되려면 그 안에서의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할머니는 보여주신 거죠. 이제 6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습관은 다음 날을 준비하는 아주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바로 내일을 위한 저녁 준비 시간입니다. 복용할 약, 입을 옷, 외출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는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바꿔주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습관은 내일을 위한 저녁 준비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급히 외출하려는데 약을 챙기지 못해 허둥지둥 찾고 입으려던 옷이 구겨져 있어서 다시 옷장을 뒤지고 결국 버스 시간을 놓쳐 하루가 꼬여버린 경험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아침은 더 바쁘게 느껴집니다. 몸이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시간은 더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사소한 실수 하나가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죠. 미치코 할머니는 이런 불편을 아주 간단한 습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저녁마다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할머니의 저녁 일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사와 정리를 마치고 거실에 앉으신 뒤 내일 복용할 약을 작은 약통에 미리 챙겨둡니다. 그리고 내일 외출할 계획이 있다면 현관 옆 테이블에 필요한 가방과 서류를 미리 올려둡니다. 옷장 앞에서는 내일 입을 옷을 꺼내 걸어두고 혹시라도 구겨진 부분이 있으면 다림질을 살짝 해두죠.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나면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돼. 오늘의 내가 미리 도와줬으니까. 저는 이 표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녁 준비 시간이란 건 단순히 물건을 챙기는 일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 습관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의 여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허둥지둥 찾느라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오히려 차 한 잔을 여유 있게 즐길 시간이 생깁니다. 이 작은 여유가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꿔줍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준비는 여유이고 여유는 건강이에요. 준비해 둔 덕분에 마음이 편하고 편한 마음 덕분에 몸도 덜 지쳐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작은 불편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 둠으로써 그 불편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야말로 큰 지혜 아닐까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고 지갑과 열쇠, 마스크를 현관 옆에 준비해 두었죠. 그랬더니 아침에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늘 허둥지둥 나서던 발걸음이 차분해지고 출근길에도 마음이 여유로워지더군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작은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 마실 물 한 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쌓여서 큰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6번째 습관은 결국 내일을 살아갈 힘을 오늘 미리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하루하루가 더 안정적이고 더 건강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7번째 그리고 마지막 습관은 바로 사용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천천히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손에 잡히는 컵, 늘 앉는 의자, 무심코 켜는 전등 스위치. 우리는 이 물건들을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덕분에 삶이 훨씬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미치코 할머니는 물건을 대하는 태도부터 남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사용하는 머그컵에 차를 따를 때도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차를 담아줘서 고마워. 옷을 입을 때는 내 몸을 편안히 감싸줘서 고마워. 심지어 집을 나설 때는 현관문을 향해 오늘도 잘 지켜줘서 고마워. 라고 작게 인사를 건네셨죠. 처음에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물건에게 인사를 한다고 삶이 달라질까? 하지만 곁에서 오래 지켜보니 그 안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감사 습관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모품으로만 대하면 삶은 자꾸만 건조해집니다. 하지만 그 물건 덕분에 내가 편안하다는 사실을 느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가 풍요로워집니다. 작은 고마움이 쌓여서 큰 만족이 되는 것이죠. 둘째, 감사는 곧 절약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 물건을 막 쓰지 않으셨습니다. 컵을 아껴 다루고 옷을 소중히 관리하고 낡은 것도 고쳐 쓰셨죠. 고마운 걸 아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시는 말씀에 저는 크게 배웠습니다. 결국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을 넘어서 삶을 더 단정하고 경제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감사는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대화 상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물건 하나하나와 작은 대화를 나누듯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고 늘 마음이 풍요로워 보이셨죠. 여러분도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이불을 덮으면서 오늘도 포근하게 감싸줘서 고마워라고 해보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런 작은 고마움이 쌓여서 결국 노년의 삶 전체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렇게 해서 미치코 할머니가 남긴 7가지 습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침 햇살 맞이하기, 작은 정리로 큰 평안 얻기, 매일 짧은 산책하기, 마음의 기록 남기기,
식사에 정성 담기, 내일을 위한 저녁 준비, 사용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기. 이 습관들은 하나같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켜가다 보면 노년의 삶을 단단히 지켜주는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할머니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든 겁니다. 삶은 거대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에서 달라집니다. 저는 이 7가지 습관이 단순히 노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단 하나라도 좋으니 마음에 와닿는 습관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내일의 삶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치코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나이가 들어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힘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작은 울타리 하나라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뜻한 햇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